안녕하세요. 지난 편에 이어 소개해드릴 곳은 제주 하멜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치즈케이크가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인데 코앞에서 놓쳤지 뭐예요. 제주도는 배차 간격이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오늘 하루 제가 가보려고 계획한 곳이 3군데나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먼 곳을 바라봤을 때 건물로 막혀 있거나 산이 보여요. 근데 제주도를 오면 이렇게 시야 끝까지 하늘이 보여서 속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바로 앞에 내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푸른 나무가 입구 양쪽에 있어요. 건물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치즈케이크는 주문하면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비닐에 바로 담아주십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작은데 굉장히 효율적이게 만들어놨죠. 첫 번째 목적지 클리어. 다음으로 제가 갈 곳은 하멜에서 도보로 가까운 곳이더라고요. 베이커블이라는 곳이고 이곳에는 타르트가 맛있어 보여서 두 번째 목적지로 정했습니다. 동네가 한적한 게 뭔가 착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도착한 베이커블의 모습입니다. 매장 내부는 생각보다 많이 좁아요. 사람 3명 서 있으면 움직일 수 없는 정도? 타르트가 다 팔리고 몇 개 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남은 3개 제가 싹 쓸어갑니다. 음료 종류는 단 4가지뿐인 빵의 진심인 매장이에요. 단호박 맛 타르트 2개, 말차 맛 타르트 1개 구매했어요. 두 번째 목적지도 클리어하고 최종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갈 곳은 소길역이라는 스키야키 전문점입니다. 다른 곳은 다 주변 분들이 추천해 주시거나 제가 가보고 싶어서 방문한 곳인데 소길역은 댓글로 추천을 받은 곳이라 또 다른 설렘을 안고 출발했어요. 제주버스 탑승. 모든 버스가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이건 뒷문이 없더라고요. 30분 정도 버스로 이동 후 환승해야 했는데 여긴 도착 정보도 안 나오는 곳이라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마냥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5분 정도 걸리는 거리길래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카페 앞에 택시가 와서 멈추는 걸 보고 아, 택시가 여기까지 오는구나 싶어서 카카오 택시를 불렀답니다. 여기도 제 리스트에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구경하고 가게 되었네요. 20분 정도 여유있게 도착해서 주변 구경하고 들어가기에 딱 좋았어요. 해질 무렵에 도착해서 너무 예쁜 소윌리입니다. 제주답게 귤나무가 있고 저것은 누가 귤 껍질 버렸어. 동네 구경하다 보니까 20분이 훌쩍 지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목소리도 나오면 안 돼 그러셔서 음성 변조를 좀 했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 좋아가지고 스키야키는 1인에 25,000원입니다. 주문하면 바로 준비를 하러 들어가시고 음식이 나오면 바로 앞에서 조리를 해주시면서 스키야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사장님께서 다 해주시는 구조라 편했어요.
사장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를 제가 간략히 간추려보자면 스키야키를 계란에 찍어 먹는 이유는 뜨거운 것을 식혀 먹기 위해서인데 간장이 쫄아들면서 짭조름해지는 것을 계란이 중화시켜주고 식감도 부드럽고 고소하게 해주면서 영양 밸런스를 잘 맞춰준대요. 우리나라 삼계탕 먹는 날에 일본은 장어를 먹는데 삼계탕 대신 보신탕 먹는 사람들처럼 일본은 장어 대신 자라탕을 먹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나라 삼복더위에 진짜 부자들 임금님,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은 신선로를 먹었고 일본 진짜 부자들은 스키야키를 먹었대요. 계란이 완전식품 중 하나인데 흰자, 노른자가 함께 있을 때 완전식품이지 노른자만 먹으면 철분, 비타민 B, 비타민 E 많이 들어있지만 콜레스테롤도 많이 들어있어요. 소고기도 영양소 함유량이 높은 음식 중 하나인데 콜레스테롤이 돼지고기보다 15배 이상 높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소고기를 콜레스테롤이 많은 노른자에만 찍어 먹으면 혈관이 막혀서 절대 노른자에만 찍어 먹으면 안 된대요. 스테이키는 오사카가 수도였을 당시에 오사카의 귀족, 왕족, 사무라이 뭐 이런 사람들 있는 사람들만 겨우겨우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왜냐? 지금이야 소가 싸지만 그래도 비싼데 옛날에는 소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 왜? 얘는 벤츠 한 대 값이야. 소 한 마리가. 그래서 일반인들은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고 귀족들이나 먹는 음식이었는데 오사카 귀족들이 이렇게 국물 없이 졸여 먹거나 철판에 구워 먹는 스타일로 먹었고 다른 지방 귀족들은 국물을 넣어서 먹었대요. 그래서 국물 많은 스키야키는 동경식 스키야키라고 하고 국물 없는 스키야키는 오사카식 정통 스키야키라고 한다고 합니다. 동경식 스키야키라고 하고 사장님이 추천하시는 먹는 방법은 고기는 완전히 풍덩 첨벙첨벙 담궈서 두부랑 우동은 간이 벨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히 두부는 나중에 까무잡잡해질 때까지 넣었다가 먹고 우동은 나중에 한꺼번에 계란 그릇에 싹 다 옮겨서 계란에 말아서 계란까지 후루룩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추는 계란에 찍지 말고 그냥 먹는 게 배추가 갖고 있는 시원하고 달달한 맛을 즐기기 좋으니 배추는 그냥 먹는 걸 추천하셨어요. 배추 한 입 했는데 배추가 아직 간이 덜 배겨서 좀 더 졸게 놔둬야겠어요. 간이 잘 밴 것들 먼저 골라 먹었습니다. 고기 먼저 계란에 푹 담궈서 한 입 하면 짭조름하게 간이 잘 배었고 적당히 쫄깃해요. 제가 원래 날달걀의 노른자는 원래도 잘 먹는 편인데 흰자는 비려서 거의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비린 게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식감 좋은 팽이버섯도 한 입. 배추는 찍어 먹지 않는 걸 추천하셨지만 저는 찍어 먹었어요. 사장님 계란 하나만 더 주세요. 잘 먹네. 노른자 열심히 썩느라 처음에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도 몰랐는데 사장님이 어떤 손님한테 숙소 어디냐고 물어보셨다가 그분이 다음 주에 출근을 하게 되어서 오늘 아침 당일치기로 제주도에 혼자 급여행을 왔다고 이거 먹고 바로 공항 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가는 길에 좀 내려주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요?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가는 길이라고 내려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진짜 파워아이라서 원래 같았으면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했을 텐데 집에 가려면 버스를 두세 번 환승해야 돼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올 때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갈 때 돼서 보니까 속일리에 불빛이 거의 없어서 엄청 어두컴컴해서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스키야키 먹다가 귀인을 만났지 뭐예요. 두부를 하나 꺼내서 먹었는데 진짜 용암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먹는 속도가 느려서 비행기 시간 빠듯하실까봐 얼른 먹으려고 계란에 다 담궈놨어요. 빨리 식으라고.
마지막에 우동은 한꺼번에 계란에 담궈서 후루룩 마셔버리라고 하셨던 걸 기억하고 꺼냈는데 너무 졸였나? 다 꺼내서 먹었는데 너무 졸였다. 한 번 더 먹어봤는데 역시나 많이 졸였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도청 앞에 내려주셔서 버스 한 번만 타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 베이커블에서 샀던 단호박 타르트 2개와 말차 타르트 1개. 엄마 오면 같이 먹어야지 하고 넣어놨는데 먹을 때 깜빡하고 못 찍었어요. 타르트 보관 방법 따라 단호박 타르트 1개는 냉동으로 바로 보내버렸고 다음은 하멜에서 사온 치즈케이크입니다. 한 손으로 못 뜯을 것 같아서 카메라 내려놓고 양손으로 뜯었어요. 짠! 한 개 어디 갔어? 사실 아까 도청에 내려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이거 하나 꺼내드리고 스벅 기프티콘도 하나 보내드렸어요. 엄청 부드러워 보이는데 이것도 엄마 오면 같이 먹어야지.